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항상 구독자님, 멤버십 회원님들에게 감사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녹화 찍고 있는 시점에서 좀 약조적이 나와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마도 자금에 따른 유입 추이가 아직은 뭐 명확하게 보여지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즉, 최근에도 이제 미국 쪽에 자금이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는데 엄밀히 따지면 USDC가 생각보다 성장을 못 해주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으로 볼 수 있는 건 이제 서클에 따른 방향성도 상당히 중요하는데 서클에 따른 성장 동력이 생각보다는 또 그렇게 크지 못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이제 약간 반등이 나오다가도 다시 한번 좀 힘이 빠져나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럼 최소한의 못해도 서클이 좀 회복 추이를 보여줄 정도가 나오든지 아니면 스테이블 코인들이 이제 대부분 IPO 준비를 더 많이 하는 형태로 보여주든지 뭐 아니면 뭐 디파이 관련된 회사들이 더 많이 IPO를 하는 형태로 인해서 자본을 확충하는 2026년도 때가 나와야 뭐 좀 자금의 유입비가 좀 좋아질 거나 개선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이제 막 1월 달밖에 안 되긴 했지만 박스권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테더도 마찬가지로 이번 형태에서도 이제 성장 곡선이 좀 좋게 나와주고 있냐? 아니죠. 다시 이제 약간 기울기를 보게 되면 다시 성장이 좀 꺾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점을 보기에는 여전히 자금이 좀 쉽지 않는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서도 이제 디파이 쪽에서에 따른 추이가 이더리움의 DATA들이 이번에 이제 좀 많이 자금 투입을 해가지고 많은 개선을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제 그게 실질적으로 디파이 쪽에 약간 틈이 좀 발생을 하고 있다라는 게 다소 좀 아쉽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이 다시 좀 개선이 되면서 올라가는 가속도가 좀 붙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 좀 눈에 들어온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최근에 이제 또 보게 되면 도미넌스에 따른 방향성도 좀 지지부진한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전히 이제 갈피를 못 잡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근에 이제 이렇게 박스권 구간으로 간다라는 건 이제 알트들이 한 번쯤은 조금씩 반등이 나왔어요. 엄밀히 따지면은 뭐 에테나나 그다음에 뭐 수이나 뭐 이런 애들이 좀 올라가다가 다시 빠져주는 그런 경향성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도미넌스 부분이 1%만 움직인다고 해도 거의 몇십 조 부분이 왔다 갔다 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걸 아예 뭐 제끼고 보기에는 좀 어렵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으로 이제 보는 부분은 이 김프가 다소 좀 많이 아쉬워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걸로 인해서 오히려 이제 대부분 특정 국가에서도 이제 유일하게 그나마 좀 의지하고 볼 수 있는 게 미국 쪽에 있는 특정의 호재가 아니고서야는 대부분 아시아 쪽에 있는 호재성보다는 이제 유럽에 있는 호재성보다는 이제 미국 쪽에 따른 집중도에 좀 기대감을 더 많이 가지면서 우리는 좀 봐야 될 것 같다. 그렇다 보니까 김프가 너무 잘 안 끼고 있는 그런 점도 좀 아쉽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 형태에서 추가적으로 좀 빨리 개선이 될 것 같냐? 제가 보기에는 또 그렇지는 않습니다. 향후 못해도 이번에 이제 1월 달 지나고 나서 이제 2월 달 정도 추이해서 여기서 금방 빨리 적당한 조정 나오고 빨리 회복을 해 주어야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생각하는 새로운 시즌에 따른 형태에 있는 새로운 성장 패턴이 나온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무한의 박스권 부분 추이로도 갇힐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24년도 1월 14일 기준점으로 ETF가 되고 나서 어땠습니까? 말 그대로 어 4개월, 6개월, 통상 한 6개월 상반기 정도는 쉬어갔습니다. 급등이 나오고 나서 좀 6개월 정도 쉬어갔는데, 물론 여기에서는 급등이 나와 주진 않았지만, 여기에서도 충분히 박스권으로 갈 확률이 매우 높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왜 그러냐면, 자, 여기서도
누군가는 사고 누군가는 팝니다. 근데 최근에 동양에서는 비트코인 사이즈가 엄청나게 많이 커졌죠. 말 그대로 2,800조 원입니다. 그러면 DAT들이 많이 사준다고 해도 ETF에서 팔면 1 빼기 1은 0은 될 수는 없지만 그냥 간단하게 이해하기 돕고자 그렇게 설명을 하는 것이고요. 그러면 새로운 구원투수가 나와야 되는데 아직 그렇게 특별하게 법적인 부분이 좀 더뎌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ETF 애들이 좀 더 시장의 확장성을 더 파이 부분, 그러니까 1세대에 있는 애들이 대부분 계속 사줬다라고 하면 2세대, 3세대 또는 늦깎이 들어오는 ETF 운영사 애들이 이제 시장의 파이를 확장하려고 하는 그런 단계이다 보니까 과거 대비보다는 그걸로 좀 버팀목이 좀 많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DAT 애들도 이번에 좀 자금이 많이 후달리는 애들이 꽤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제 금리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미국 증시 부분에 따른 유동성도 대부분 많이 뺏길 것이기 때문에 후발주자 애들이 좀 체력이 별로 안 좋을 것으로 보이시기 때문에 적절히 하반기에 이제 또 뭐 인수합병 부분에 따른 그런 추이도 좀 있을 것으로 저는 보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이 시점에서 어떻게 대처를 하는 게 가장 올바를지도 저도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전히 이제 쓴맛, 단맛, 매운맛 다 느껴보셨던 분들은 장기 투자자는 그냥 일괄적으로 자기가 하고자 하는 그런 패턴으로 가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이제 중기나 시즌용 패턴으로 하시려고 한다고 하면 26년도가 시즌이 좋았냐라고 보게 된다고 하면 저는 약간 좀 지루한 형태가 될 가능성이 전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차피 정책적인 법안은 우리가 뭘 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서 추가적으로 IPO에 따른 시즌용마다 한 번씩 튀어줄 수 있을 부분이 전체 시장을 다 리더격으로 다 데리고 갈 수가 있냐? 그렇기에는 좀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약간은 지루한 형태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차라리 이제 뭐 배당 중심 위주로 챙겨 먹을 수 있는 배당 실소 부분으로 챙겨 먹을 수 있는 그런 뭐 비토나 뭐 이런 쪽으로 좀 가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지 않고 오히려 공격적으로 하겠다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이제 오히려 이 비중에 있는 이더와 비트에 있는 비중을 좀 줄이고 솔라나나 뭐 그다음에 뭐 과거에 좀 약간의 미임이 좀 있었던 애들 그리고 거기에 해당의 좀 큰 고래가 좀 많이 머물고 있었던 애들이 좀 많이 물려져 있었던 애들 위주로 낙폭이 좀 컸던 애들 최소 못해도 70% 이상 빠졌던 애들로 좀 추려보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한번 밈이 좀 크게 있었던 이거 과거에 이렇게 크게 있었던 애들이 나중에 시간이 지났을 때 마다마다 좋은 성과를 냈었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에테나 같은 경우나 뭐 이런 경우가 한 번쯤은 좀 크게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런 거를 좀 보면서 우리가 봐야 된다.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페페도 이제 마찬가지로 그렇게 좀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이더 하나만 잘 됐을 때 이더 민코인도 잘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솔라나가 잘 됐을 때 솔라나 민코인 애들도 좀 이번에 봉쿠나 이런 애들이 일시적으로 잠깐 좀 튀어주기도 했지만 다시 솔라나가 좀 괜찮아진다고 하면 이런 애들이 한 방은 좀 더 있지 않겠냐 이렇게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한 공격적으로 한다라는 건 쓴맛, 단맛, 매운맛 하셨던 분들이 이제 선택적상의 옵션으로 있는 것이지 초보자나 중기자 같은 경우에는 별로 추천하진 않아요. 왜 그러냐면 내가 쓴맛, 단맛을 안 느껴보다 보니까 내가 진짜로 공격적으로 했었을 때 내가 상처를 받을 수 있는 걸 내가 감당할 수 있을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 한번 어떻게 보면 한번 다치면 아물기 시작을 하잖아요. 아무는데도 상처가 계속 덧나거나 찢어져서 벌어지는 경향성이 있어요. 그러면 그럴 때는 상황 판단을 잘해가지고 병원을 일찍 가야 흉터가 좀 덜 남겠죠. 근데 대부분 그 적절한 시점에 판단을 잘못했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피부 조직이 더 많이 괴사가 되든지 더 피부 조직이 약해지면서 더 체력이 떨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자기가 견뎌낼 수 있을 만한 고통적 범주를 명확하게 직시하면서 투자를 좀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번 시간에도 똑같은 이야기를 많이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이제 새해가 됐으니까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겁니다. 어차피 새해가 됐으니까 새로운 마음으로 또 접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새로운 마음으로 하되 이제 여기는 놀이터가 아니고 돈 버는 곳입니다. 여러분들은 프로페셔널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돈을 버는 거지 용돈벌이로 이 시장에 들어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놀이터가 자칫 잘못되면 내 내 주변의 모든 것들을 다 뺏어 갈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 가족이 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자녀가 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내 직장을 가져갈 수도 있고요. 모든 걸 다 빼앗아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적정선을 잘 지켜 나가면서 투자를 꼭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그 한 끗 차이 때문에 약간 도박성으로 가서 인생이 약간 좀 힘들어지는 경향성을 저는 너무 많이 봐왔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또 새해가 됐으니 오지랖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주변에 좋은 이야기와 달콤한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저는 여러분들을 정말 생각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좀 한다라고 봐주셨으면 정말 감사할 것 같아요. 왜냐면 주변에 쓴소리 많이 하는 사람 요즘에 없잖아요. 왜냐면 듣기 싫다 하고 그렇게 하지만 실질적으로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본인이 늦게 깨달고 나서 듣다 보면은 이 친구가 왜 이런 이야기를 했는지 아마 그제서야 알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아무튼 어 그러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제 보게 되면 아까 이야기했던 비토나 비트코인으로 유일하게 수익을 낼 수 있을 만한 부분은 안전빵으로 비토나 그다음에 레버리지인데 이제 빗유나 예, 빗유가 있죠. 예, 비트유가 있고 그 다음으로는 여기서도 하나가 더 있습니다. BIT 이제 YBit나 뭐 이런 애들이 좀 있긴 해요. 그리고 BTCL도 있긴 하는데 아인가? 네. 아이가 있긴 하는데 네오스에서 나왔던 애가 있긴 하는데 얘도 이제 얘 같은 경우에는 어떤 형태냐면 하이인컴이라고 되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비토와 비토의 약간 중간 모델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좀 적절하게 선택적으로 선택을 하셔가지고 해보시는 전략이 전 맞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잘 보시고 잘 대응을 시장에 맞게끔 그러니까 올해 시장은 생각보다 진짜 많이 달릴 것 같으면 더 공격적으로 여는 게 맞고요. 올해 시장은 좀 보수적으로 갈 것 같으면 어떻게 보면 매달마다 어떻게 보면 확정 수익을 챙겨 먹는 전략으로 가는 게 더 이롭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준비를 했습니다.